$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국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환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가 방송 시작 전부터 네. 스튜디오를 찾아와 주신 우리 구독자, 있습니다. 애청자분이 계십니다. 계세요. 네. 그래서 친구분과 함께 저희 방송을 직접 보고 싶으셔서 또 왔는데 이렇게 또 추운 날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네. 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놀러 오셔도 돼요. 놀러 오셔도 되는데 좋습니다. 예. 제가 대신에 주의사항 하나만 좀 어떤?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빠지면 약이 없다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제가 딱 정신 똑바로 차리시게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언제든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자꾸 빠지신다 그러지? 시장은 올라야 되는데 자, 홍콩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과연 또 어떤 말씀해 주실지 궁금한데 첫 번째 자료를 보자마자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우리 시장에 정말 폭포처럼 몰아붙은 안 좋은 악재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올해 1월 들어서 뭐 주식시장 할 거 없이 워낙 센티먼트가 지금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퍼펙트 스톰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단어를 좀 선택을 한 게 사실 지금 매크로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시장을 둘러싼 매크로 환경들을 보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이 사실 한 달 전 혹은 뭐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시장에서 좀 많이 타격을 받는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이제 40년의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발표가 나왔지만 7.5%까지 지금 인플레가 올랐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러시아가 뭐 한 10% 언저리, 8% 언저리까지 올라왔는데, 웬만한 국가들보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양적 긴축, 지금 3프로 구독자분들은 이제 뭐 7차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7차례라는 것도 현재 수준이나 이렇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3차례, 4차례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시장 센티먼트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또 양적 긴축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한 미화 기준으로 한 1,000조 원, 그리고 내년에도 추가 1,000조 원 정도의 지금 페드의 양적 긴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사실 또 이제 끝이 아닌 게 러시아발 지정학적 위험 구조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키예프에 있는 이제 미국 대사를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는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고, 미중 간 이제 지속적인 갈등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시장이 좋아하지 않는 이벤트들이 한 번에 좀 발생을 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물론 이제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괜찮아지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지금 1일 기준으로 거의 370만 건까지 확진자가 나왔던 게 지금은 글로벌 레벨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150만 건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호재라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그렇게 투자 환경에 우호적이진 않다라는 게 현재 가격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혹시 그 계신 그 홍콩은 조금 내려갔습니까 오미크론이? 홍콩은 사실 지금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홍콩 같은 사실 경우는 한 달 거의 전만 다 해도 제로 코비드여서 확진자가 일일 기준으로 0명이었거든요.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지금 예비 확진자가 3,000명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한국 인구 환산하면 한 2만 명에서 2만 한 5천 명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저도 지금 머리가 상당히 길었는데 그 미용실도 못 미용실이라든지 가시는군요. 이런 시설들은 지금 완전히 다 셧다운한 상태고 셧다운이니까. 저녁 식사 자체가 사실 아예 지금 다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홍콩도 지금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쉽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아권이 좀 비슷한 상황인 그러네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네요. 고점을 향해서 네.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제 경제 발목을 잡았던 코로나 이슈가 조금 잠잠해졌지만 다른 네, 새로운 그렇습니다. 이슈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새롭게 떠오르면서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구간입니다. 지금 지수의 움직임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일까요? 네, 지수 움직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사실 상당히 낙폭이 좀 과다했었다가 지금 2월 달 초 들어 좀 반등하고 인플레이션 발표 이후에 사실 지금 시장에 잠시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인데 기술적인 형태로 보면 좀 더블딥 형태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중 바닥 형태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차트만 보면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중 바닥이 사실 나오고 나면 반등의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료에선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장우석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소형 기술주들 어떻게 보면 기술주 위주로 혹은 빅텍까지 같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참고할 만한 그런 시그널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ETF인데 아크 ETF 같은 경우 그래서 ETF들은 이제 발행 주수 얼마나 자금이 유입되고 유출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크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이후 올해 1월 초까지 자금 유출이 계속 한 방향으로 지속이 되다가 이제는 사실 자금 유출이 진정이 되고 일부 자금 유입이 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격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매력도가 있어진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다시 일부 좀 로테이션이 발생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현재 지금 이제 하락장의 마무리가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시 또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길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블 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네. 하락을 딛고 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렇죠. 좀 해소되고 나면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도 또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요.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참가자들이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절대적인 숫자가 많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금액? 대형 금융기관들, 연금이나 연기금이나 커다란 이제 투자 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이에요. 절대적인 규모로 봤을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의 채권 금리를 살펴보면 현재 시장의 상황을 좀 잘 알아볼 수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는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 차를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게 검은색이 2년물 금리 그리고 하늘색이 이제 10년물 금리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 상황에 보시면 굉장히 이제 금리 차가 확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갭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기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차가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 차 갭이 한 38bp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이제 월가에서는 얘기하는 게 올해 말 정도가 되면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차가 없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 자체는 다양하긴 한데 최근 일부 월가에서 팬케이크 금리차, 스프레드까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2년물, 10년물이 붙어버린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장기 경제 성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 좀 줄어드는 대신에 금리는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난번 출연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같긴 한데 현재 이제 글로벌 경기 사이클상으로 보면
현재 시점은 사실 이제 경기 회복의 초반부라기보다는 중반부에서 후반부까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기 회복의 중후반부까지 넘어가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채권 금리가 타이트닝되는,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그런 이제 투자 접근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보면은 향후 한 뭐 길게는 뭐 4, 5년, 짧게는 한 2, 3년 정도 투자할 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네. 힘들고 굉장히 손이 안 가죠, 매수 버튼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제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는 이런 시장 환경을 이제 AI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AI는 뭐라고 시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선 지금 2월 초하고 1월 초의 시장 상황에 대한 이제 국면을 판단을 해보면, 우선 현재 시점이 1월 초보다는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 지금 H생명 쪽에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실제 AI 글로벌 병역연금의 그 탑재된 모델, 저희 그냥 백테스팅이 아니라 실제 상품에 들어갔던 그런 모델인데, 코로나 때도 사실 이제 위험 시그널을 잡았었고, 올 1월 초에도 이제 위험 시그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1월 초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좀 덜 위험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뭐 저희 AI 모델에 대한 모델에서 나온 시그널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게, 지금 사실 시장에서 작년 말부터 가장 크게 위험 요소가 됐던 게, 하나는 오미크론,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오미크론 이제 코비드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사실 정점을 찍고 지금 이제 개선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우는 지금 7.5%로 뭐 40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왔지만, 유럽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지금 지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자체적인 생산 기지가 있는 아시아 시장, 뭐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정점을 찍은 상태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결국 올해 중하반기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플레이션 압력도 사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장기적인 기대감이긴 하지만 결국 인플레이션 압박이 내려오고 오미크론이 개선된다라고 하면,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채권 금리가 정말로 7차례까지 상승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사실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7차례 상승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한 달 만에 센티먼트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인풋 자체가 그러니까 들어가는 정보들이 바뀌게 되면 시장의 기대치도 사실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4월달 인플레이션을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작년 4월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2%인가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사실 이번 4월에 나온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를 들어 4% 내외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에서 그걸 합리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많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제 어려운 기간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가적인 조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도 시장이 이런데 현금화 시켜야 되나요? 네.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 고점 잡기 힘드시잖아요. 그쵸. 고점 잡는 거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저점 잡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사실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켓 타이밍을 잡기는 정말 힘들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금리가 야금야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금을 투자했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현금 투자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기대금리 자체는 여전히 뭐 한 1% 초반이다라고 하면, 그 1%를 받기 위해서 제가 포기해야 되는 투자에 대한 상대적인 기회비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장에는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게 좋다라는 게 추가적인 제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자료에는 없는데요, 법인장님.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될 만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실적이 좋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까? 시장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투자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주식시장에 투자하시고 혹은 뭐 다른 자산군에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단기적으로 3개월 돈을 벌고 나오겠다, 6개월 돈을 벌고 나오겠다가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경우는 내가 어느 정도 은퇴 자산을 마련하겠다, 아니면 내가 5년 내에 자녀 학비를 마련하겠다, 아니면 내가 10년 안에 집을 이사를 가겠다라는 이런 투자 목적에 따라서 아마 투자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단기적으로 사실 한번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찰 비용들이 발생을 해요. 마찰 비용은 첫 번째로 이제 그 마켓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다, 저점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기회 비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래 비용도 발생을 하거든요. 뭐 펀드로 투자를 하시던 ETF로 하시던 개별 종목으로 하시던 이게 거래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원칙에 입각한 투자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있었던 뱅가드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 예를 들면 코비드-19 이제 2020년 초반에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간에 보면 매매를 했던 고객 그리고 매매를 하지 않았던 고객들의 계좌 수익률을 파악해 보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봤을 때 매매를 하지 않고 혹은 이제 원칙에 입각해서 리밸런싱 정도만 했던 고객들의 투자 수익률이 잦은 매매를 했던 투자 수익률보다 훨씬 더 좋아요. 결국은 이제 오히려 이제 투자를 하면서 사실 이성 말고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최적의 그 투자 의사결정이 아니라 혹은 공포라든지 포모 많이 얘기하잖아요. 남들이 이제 그 투자하는 과정에서 불안해서 투자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최적화된 혹은 좀 잘못된 투자 의사결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주식이나 채권 시장을 보면은 그렇게 투자하기에는 뭐 당장에는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시점에는 어느 쪽으로 우리가 자산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좀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었지만 상당히 이제 투자 환경 자체가 녹록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시장은 아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계속 있어야겠지만 쉬운 시장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보셨던 이 채권 금리 같은 경우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근데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게 글로벌 투자 환경을 보시면 주식보다 채권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규모가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그랬을 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정기적인 이제 배당 수익률을 얻으시려는 혹은 이자 수익을 얻으시려는 투자 욕구가 가장 많으세요. 그럼 채권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채권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정기적인 인컴에 대한 투자 수요는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그랬을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제 투자 자산이 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배당 주식이 어느 정도 채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 초 이후 이제 미국 주요 전략들의 S&P 500 대비 상대 강도거든요.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스펙이 포함되어 있는 IPO 같은 종목들은 가장 안 좋고요. 그리고 소형 성장주가 굉장히 안 좋고, 성과가 제일 좋은 건 배당 주식 같은 경우가 상대 성과가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배당 주식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올 한 해 동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앞선 자료를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보시면 여러분이 6페이지 이해하셨을 보시면 될 거예요. 것 네, 같습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던 자료를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거네요, 내용이고, 바로. 네, 그러면 이제 예. 안 좋은 게 IPO 같은 것들이 네, 네. 안 좋았죠. 자, 그럼 올해 이제 인컴 전략 아이디어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로 나눠 주셨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설명 좀 들어보죠. 네. 마지막은 사실 이제 그 제가 지난달에 들고 나왔던 세 가지 바벨 전략을 그대로 사실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코어 포지션은 여전히 미국 7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코어 포지션은 미국 실적 성장주를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것들. 그 퀄리티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틀라이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실 성장을 못했었던 이머징 마켓 주식, 올해 같은 경우 여전히 뭐 횡보가 있긴 하지만 이제 홍콩 주식 같은 경우가 사실 미국보다 훨씬 지금 나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컴 포지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티커로 보여드린 5개 종목 정도가 현재 저희 모델 안에서 이제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많을 텐데, 뭐 존슨앤존슨, 프록터앤갬블 같은 경우 소비재랑 뭐 헬스케어가 섞인 그런 종목들, 월마트, 홈디포처럼
이제 유명한 이제 소매 업종,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는 한국에선 사실 유명하지 않지만 미국에선 굉장히 큰 이제 그 보험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배당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사실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기적인 배당 혹은 인컴에 대한 수요는 여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배당을 사실 지속적으로 잘 지급한다라는 그 자체가 개별 기업들의 현금 창출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실 현금이 가장 그 인기가 많은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이제 퀄리티 있는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배당 지급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올해 좀 불안한 2022년에는 이제 배당 주식을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홍콩은 지금 더 이른 시각일 텐데 이른 아침부터 또 함께해 주신 오기석 법인장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홍콩 법인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